안녕하세요. 킴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요 쟁점과 실수요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책의 핵심 내용. 먼저 이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정리해 보면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12개 시구를 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 LTV 40%로 축소, 대출 한도도 시가 15억 이하 최대 6억 원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요 차단형 규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현황. 그런데 발표 이후 시장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대책 발표 직후 28일간 아파트 거래 허가 신청이 직전 대비 약 60%나 급감했어요. 하지만 매매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발표 직후 정점 0.5%를 찍은 뒤 하락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세시장 쪽은 오히려 부담이 커졌습니다.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한 달 만에 2% 이상 상승했고 특히 서울 일부 자치구는 9% 이상까지 올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임대차 시장 쪽에서는 재계약 비중이 올라갔고 신규 전세 매물은 늘지 않고 매물이 회수되거나 매물이 줄어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논란. 이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쟁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서울 평균 매매 가격 1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하면 약 7억 4천만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는데 통계상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4천만 원이라는 점에서 자금 격차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둘째, 통계 및 지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제외하고 과거 통계를 사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강남권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의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현장에서 시장 안정보다 시장 왜곡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실수요자와 중개사 관점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 공인중개사님,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라면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규제 지역에서 대출 한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세 시장이 부담이 커졌고 전세 물건이 줄면서 전세가 상승도 심하므로 전세 마이너스 매매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이나 제3행정구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있으니 지역별 규제 강도와 투자 유입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급 확대 대책이나 세제 개편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요약하자면 11호 대책은 거래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즉시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 규제 지역 조정 및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부동산 현장 체감이나 궁금한 점 함께 나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킴스 인사이트와 함께한 부동산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